나이가 좀 들면 인생 고독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은 구독해야 된다. 서로 주변 사람을 많이 신경 써서, 왜냐 그만큼 소비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인생이 고독하지 않고 인생 구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품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은 소비자와 이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 이거는 뜨내기 장사가 아닌 단골 장사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이 시간 CEO 레이더 시간의 강제 구독의 시대 저자인 전호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그렇죠. 나오셨어요? 예, 한 2달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경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제 구독의 시대를 이번에 발간한 전호겸입니다. 5년 만에 구독경제 2탄이죠. 사실 제가 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전문서이자 대중서를 발간했고요. 그 후 또 5년 동안 열심히 쓰고, 또 최근 바뀐 이런 트렌드나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기업을 할 때 어떤 거를 좀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강제 구독의 시대라는 책을 며칠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제 발간했죠. 강제 구독의 시대 나왔는데 뭐 구독 경제 나온 지가 이제 꽤 됐고, 그렇죠. 경영자 여러분들도 가인제 경영자 여러분들도 제가 구독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 얼마나 씁니까? 구독? 제가 이거 기다리다 보니까 팔란티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팔란티아가 이제 전쟁 지금 관련돼가지고, 뭐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 군사용 AI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최근에 예스24가 해킹으로 꽤 논란이 됐잖아요. 한 며칠 뭐 먹통이 됐는데, 요즘에 랜섬웨어 구독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 구독 서비스도 있는 거죠, 쉽게. 아, 해킹도 구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크웹이나 이런 들어가서 일정 금액을 내면 이 랜섬웨어를,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구독 서비스죠. 뭐 공기도 구독 서비스, 인공위성도 구독 서비스에서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쓰는 하늘부터 해킹까지, 심지어 전쟁까지도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가 요즘에 얼마나 쓰냐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국 소비자 대상으로 2,000명 했거든요. 이걸 보면 조사 결과 96%가 구독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다들 예상하다시피 OTT, 그리고 그 다음이 쇼핑 멤버십, 그리고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평균 45,530원을 쓰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30대가 45,148원, 20대가 44,428원으로 20, 30대가 이 소비를 이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4만 원대가 아니라,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아마 집에서 계산하시면 진짜 장담한 한 세대당 최소 못해도 10에서 한 거의 100만 원 넘게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대부분 구독이거든요. 일정 금액을 내고 쓰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 무제한 데이터도 많이 쓰잖아요. 통신료, 그리고 집에서 쓰는 뭐 공기청정기부터 요즘에 대형 가전도 다 TV 이런 것도 전부 다 구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합쳐보면 보통 3인 이 한 가정에서도 최소한 1, 20만 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구독 경제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충분히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구독 경제를 통상 여러 그룹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를 좀 합니까? 이제 보통은 무제한 이용용, 정기 배송용, 렌탈 이렇게 3개로 하는데요. 무제한 이용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OTT죠. 넷플릭스나 뭐 티빙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무제한 쓰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도 뭐 예를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게 보통 이제 4만 원 정도 이상 되면 통신 전화도 보통 다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쓰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정기 배송용 우리 보통 구독의 가장 클래식이 신문 우유 구독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정기 배송받는 건데,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유식, 뭐 반려견 관련돼서 용품, 뭐 반려견 비타민제, 뭐 온갖 게 다 있죠. 그리고 렌탈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모든 걸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모든 게 다 구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는 약간 다른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조금 다른 게, 미국은 맥킨지에서 발표한 거 큐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경제가 사실상 우리가 하는 구독 경제 수준은 싸고 저렴하게 빨리 무엇인가를 받는 거죠. 대부분 무제한용, 그러면 일정 금액을 내고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빨리 제품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구독 경제가 훨씬 앞서다 보니까 큐레이션, 그러니까 너무 제품이 많다 보면 피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 이때쯤 되면 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와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을 준다든지, 옷을이라 그러면
뭐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옷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무엇인가 주는, 알아서 갖다 주는 이제 큐레이션형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고 그게 대세인 거죠. 뭐 구독 경제하면 구독 피로증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구독을 사용하다가 뭐 중단하는 거 이제 가인즈 캠퍼스도 사실은 지금 구독 중인데 그렇죠. 구독 중인데 한 달에 이제 38,000원을 하면 뭐 AI 서비스, 영상, 자료 이걸 다 이용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렇게 연장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거든요. 사람들 항상 보면은 구독 서비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제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구독자 중에 약 55%가 장기 약정을 고려한다고 할까? 말 그대로 55%는 한 6개월 이상 써볼까고, 그럼 45%는 6개월 정도 쓰다가 이제 그만 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서로 좀 다른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충형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한 이제 정기 배송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휴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아이들 뭐 음식이라든지 비타민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엔 65% 정도로 오랫동안 쓸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레이션형, 아까 말한 것처럼 맞춤형 제품 같은 경우 52%. 근데 제일 잘 해지하려고 하는 게 액세스형이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OTT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51%죠. 그러니까 반복 소비가 필요한 상품일수록 많이 쓰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엔 6개월 써보니까 이거 굳이?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가인즈는 워낙 또 상품이 좋으시니까 쓰면서도 이건 100% 써야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어 무제한 학습 구독 어떤 거 있거든요. 뭔지 그걸 알았어요. 이제 1년 결제했다가 한 2달 한 다음에 한 3개월 안 들어가니까 1년 결제했던 것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안 돼도 1년 동안 이미 결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아마 무제한 이용형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할 거야 했다 계속 했다가 열심히 안 하니까 해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가 빨리 해지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달 하셨으면 굉장히 오래 하신 건데, 왜냐면은 열심히 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하신 거죠. 왜냐면 보통 우리 이제 헬스클럽 끊으면 사실 3일이 거의 3번 가면 안 가잖아요. 보통 웬만한 이 정신력과 웬만한 이거 갖고는 보통 3일 3번? 진짜 길게 가면 3주 가면 정말 대단한 건데 2달 하셨으면 정말 열심히 하신 건데. 저희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 신주훈 사업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전체 대표님인데 그분이 항상 연초가 되면 1년치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안 가더라고요. 그분 남편이 또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편님은 1년을 안 끊어요. 한 달, 2달, 석 달치를 끊어요. 근데 꾸준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주훈 사업 대표님은 무제한 이용형을 장기 구독을 했다가 잘 안 가고, 그렇죠. 보충형으로 짧게 끊었던 그분의 남편님은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절반씩인데, 이게 뭐 제 책 제목이 강제 구독이시잖아요. 사실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사실 거의 지금 거의 75% 정도는 서비스는 이제 구독화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강제로 보면은 1년이 싸잖아요. 한 달은 비싸잖아요. 헬스클럽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크너찌라면 이제 좋은 뜻으로 툭 치면 너 해봐 이건데, 다크너찌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건데, 한 달이 30만 원인데 뭐 5개월이 40만 원이야? 이러면 6개월 끊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다크너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50몇 % 이상을 가다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구독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크너찌에 헬스장도 아는 거죠. 그렇죠. 3개월에 30만 원 받나 5개월에 40만 원 받나 어차피 이 사람은 한 달밖에 안 온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먹여 살리는 거죠. 가서 제가 요즘 헬스장을 이런 말은 좀 안 되지만 안 끊은 지 한 10몇 년 됐거든요. 20, 30대 맨날 끊고 안 가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구독 경제 사는데 이런 불필요한 소비 사지 말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운동은 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잠시 후에 벙커 특강 때, MBA 때 이런 상황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잠시 후에 8시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즘 인기 있는 생성형 AI 그리고 챗 GPT 이런 것들을 꼭 써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꼭 써야 되니까 이용자가 안 줄겠네요. 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생성형 AI 지금 대표가 이제 챗 GPT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달에 보더라도 제 SNS나 카톡 열면 온 사람들 다 지브리풍으로 막 다 그랬었죠. 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만 빼고 다 그래서 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이 지브리풍 열풍이 요즘 사라져가지고 다시 카톡 여시면 지브리풍으로 프로필하는 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지브리핑 프로필 아직 두고 있으면 약간 좀 그렇죠. 이제는 그래요. 약간 트렌드 살짝 다른 트렌드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4월 기준 대비해서 54만 9천 명이나 챗GPT를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 줄었군요. 엄청 줄은 거죠. 왜냐하면 한 달 사이에 54만 9천 명, 55만 명 가까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생성형 AI를 하나의 이제 경험 기반 소비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봤는데, 별로네? 이거 굳이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도 아까 이제 소버린 AI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책에도 적었는데 이게 다른 곳에 이야기 안 하는데 AI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AI가 락인 효과가 있냐?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란 뭐냐? 우리 카톡 아까 말했는데 카톡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 그렇죠. 제 주변 다 쓰거든요. 저만 안 쓸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 이거는 SNS는 아니지만 내가 얘를 어디 여행 간다. 그래서 거기서 묵겠다 그러면 모든 웬만한 그 숙박업소, 호텔 빼고 호텔도 포함했죠.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제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생성형 AI에 없어요. 저랑 챗GPT를 연락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저랑 챗GPT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싼 무엇인가 나오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이제 지난 1월 달에 중국의 딥시크가 그렇죠. 나오면서 확 빠져나가. 그렇죠. 엔비디아가 하루에 시가총액이 한 800조 원 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 생성형 AI를 하면 락인이 된다. 우리 기업이 생성형 AI를 하면은 이게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지만 이거는 지금 언론이나 다른 데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책에도 적었지만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칼럼으로도 쓰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트워크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책에 보시면 이걸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가 없으면 그럼 뭘로 락인하냐? 이거를 또 보여준 게 있죠. 그게 또 챗GPT인 거죠. 챗GPT가 2024년 10월, 작년 10월에 무슨 말을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오픈 AI가 챗GPT거든요. 우리 매출의 75%가 구독이야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AI 혁명이 있어도 구독 취소 한 번이면 다 끝인 거죠. 내가 수백 조를 들여서 생성형 AI를 만들더라도 수익원이 구독하는 사람이 취소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있고 사실 소비자를 AI가 락인할 수 있는 방법 구독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소프트웨어 이야기고 우리는 뭐 하드웨어인데 이게 무슨 뭐 구독이야? 뭐 B2B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반도체. 아까 GPU 말씀하시더라고요. GPU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구독화가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발표에 의하면 세계 구독형 GPU, 지금 GPU가 비싸잖아요. 네. 이것도 구독형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구독형으로 바꾸고 있고 삼성도 바꾸고 있어요. 이 시장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 되면은 지금부터 8배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GPU까지도 구독이 일상인 세상에 오는 거죠.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365를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구독하는 것처럼 GPU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GPU를 결국 구독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한 락인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왜 GPU를 한 번에 팔면 좋은데 이렇게 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전차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의 유명한 게 두 개죠. 첫 번째 전기차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인데 원래 테슬라 타시는 분들 알겠지만 테슬라 차가 한 4, 5천만 하고 이 자율주행은 소프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살려면 한 우리 돈 한 2천만 원 가량 돼요. 그거 별도죠. 별도죠. 근데 사실 이 4, 5천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이거 주고 샀어. 근데 2천만 원 또 주고 산다는 거는 우와 어렵잖아요. 실제로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테슬라의 미래는 구독 경제밖에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바꿔서 처음에는 20만 원에 한 달에 하고 지금은 99달러 한 10만 원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2천만 원대를 10만 원 팔면 200분의 1로 매출이 줄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25년 모건 스탠리 발표에 의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이 구독 서비스가 매출의 6%밖에 안 된대요. 뭐 그렇겠죠. 그 10년만 원, 20만 원 그렇죠. 팔아가지고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 총 이익의 25%가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라는 거예요. 4배 이상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락인도 시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2023년, 24년에 테슬라 한 게 뭐냐면 이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가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B2B를 현대차 같은 이런 데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B2B로. 아하.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자율주행 하려는데 이게 기술이 별로 안 되고 돈이 많이 나면 도주라는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발표했더니 그날 하루에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 300조인가 500조인가는 갑자기 주식이 확 올랐어요. 100조인가? 왜냐하면 이게 몇 천조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구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자를 도와라. 산업의 강자가 될 것이다. 뭐 비즈니스 격언 중에 하나면 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이야기는 비즈니스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가 뭐 전기차의 기술을 처음에 오픈소스화하면서 그렇게 한번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독화 시켜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그걸 이제 팔 수 있는 그쵸. 또 한 번 또 혁신을 해내네요. 근데 이제 요즘은 가전제품까지 이제 구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드깡이 아니라 구독깡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사건도 막 생기고 막 이랬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사회도 문제도 있다고요. 그렇죠. 약간 조금 앞에 부연설을 조금 하자면 지금 UBS 발표에 의하면 올해 이제 구독 서비스 시장이 한 1조 5천억 달러 돼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2,2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장 한 40배에서 50배 되는 큰 시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구독화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구독강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구독강은 또 새우깡도 아니고 지금 카드깡은 들어갔는데 실제로 구독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책에 처음 구독강이라고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보통 대형 가전이라든지 TV 같은 게 비싸요. 요즘 몇백만 하잖아요. 고급이. 그래서 이거를 LG랑 삼성전자가 전부 다 구독화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청년이 저 이제 구독할 텐데 뭐 대형 가전 하나 모면서 한 2천만 원, 몇 천만 원씩 구독 약속을 하면 이 물건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불법 사채업자가 청년을 꼬드겨가지고 야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빚 얼마 있잖아 가서 구독 서비스 해. 그리고 그 제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자기가 쓰지도 않고 그 제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불법 사채업자가 그 구독강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이 청년은 결국에는 이제 불법의 시정불량자가 되고 불법을 해서 이제 법적 처벌을 받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몇 천만 원어치 지금 대형 가전 뭐 TV 이런 거 빌려줬더니 못 받잖아요. 신뢰도도 떨어지고 내가 비용도 못 받는. 그러니까 이 구독을 할 때 이런 점도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사람의 신용도 이런 거 없이 제품을 다 요청하면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지 기업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게 있는 거죠. 구독이라는 게 뭐 싸니까 10만 원, 뭐 5만 원, 뭐 우리 비싼 좋은 가전제품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모이다 보면 가정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이거는 개인 입에서 고민할 문제인 거죠. 네, 경영자분들을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구독 상품을 초기에 시장에 진입할 때 맨 처음 뭐 한 달 무료, 첫 달 무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원가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 경제 우리 서비스도 한번 구독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텐데 뭐 무료 체험을 초기에 이제 많이 제공하기도 했죠. 여전히 그런 건 효과적입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미국의 리컬리 보고서 2025년 올해 나왔는데 그 내용도 제 책에 적었는데요. 이제 무료 체험하고 나서 전환율이 재작년이죠 사실은 46%에서 33%로 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6%나 사실 우리 제품 써보세요 이러면 100명 중에 40명 절반 정도는 써보니까 계속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3명 중에 1명이 물건 사진 않잖아요. 무료 체험으로 먹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독이란 게 그래도 다른 보통 제품의 단건에 비해서는 이 무료 체험 후 전환율이 굉장히 높지만 예전에는 50%가량 했다면 지금 3명 중에 1명이 하는 걸로 좀 줄어들었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무료 체험한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유지한다. 그렇죠. 마트에서 시식하고 3명 중에 1명 사 먹지는 않지 않냐. 그렇죠. 높은 편이다 여전히. 엄청 높은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보통 무료로 하고 그 정도 하는 확률이 없는데 이제 구독이란 게 무료로 하더라도 약간 락인의 기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구독을 하면 이제 해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렇죠. 요즘 뭐 다크 패턴이라 그래서 해지를 막는 여러 장치 나와서 뭐 뉴스에 또 나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 패턴입니까? 다크 패턴이 사실 이제는 그 계약할 때는 구독할 때는 굉장히 쉽게 하고 해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어디 딴 데 옮겨놓고 이런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서 지난 2월에 그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이제부터 2월부터는 다크 패턴, 그러니까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해지하려고 그러면 어렵게 한다거나 해지하려고 하면 전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처벌을 할 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 단점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다크 패턴을 좀 이용해가지고 구독자를 더 많이 락인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AI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구독자를 다시 락인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즈 캠퍼스도 이제 월정액을 내다가 이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유지율이 90%입니다. 진짜요? 굉장히 높아요. 오, 굉장히 높은 건데요, 진짜. 이게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채널이 가인지다 보니까 지금 한 5만여 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탈하신 분도 있죠.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이탈하시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이탈하실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버튼을 넣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넣으면 이제 다크 패턴 이름이에요. 아니요. 사실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데 그게 오히려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자료에 보면 이제 그런 간섭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안 넣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보통 구독을 이제 해지하면은 잘가 이제 굿바이 느낌인데 네. 사실상 CEO 어게인이거든요. 왜냐면 신규 구독자의 20%면 전에 해지했던 사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생각해 보면 5명 중 1명은 헤어져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 친구나 이런 게 아니라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정도로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CEO 어게인이 가능하려면 갈 때도 기분 좋게 보내주고. 옛 여인은 안 만나는 게. 그래서 뭐 보니까 얼마 전에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확률도 높던데 제가 그것까지는 책에 안 적었는데 그러다 강제 구독의 시대에서 뭐 강제 이혼의 시대가 될까봐. 이것도 뭐 연애도 강제 구독해야 됩니까? 그렇죠. 강제 구독의 시대를 강제 구매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 사실 이제 헤어져서 저는 근데 사실 이건 딴 이야기긴 한데 신문 기사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혼하고 그 이혼한 사람 다시 재결합하는 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예전에는 헤어지면 야 굿바이 이거지만 이제 CEO 어게인 됐기 때문에 기업이야말로 헤어질 때 이제 너 다시 보겠어? 야 안 가입해? 진짜 안 해?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이거 이러고 가면서 정 떨어져 이러고 가버리면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헤어질 때 정 떨어지게 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하시면 나중에 다음에 또 가입하면 또 귀찮게 할 테니까. 근데 헤어지면서도 깔끔하게 잘 가시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역시 가인지는 매너가 좋아.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네, 저희 그 진짜 떠나실래 요거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매너 있게 헤어지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깔끔해야 되는 거 사람 관계도. 자, 결국 이제 구독 경제를 비즈니스 입장에서 경영자분들 입장에서 좀 활용하고 비즈니스 활용하려면 뭐가 좀 핵심적인 성공 요소가 될까요? 사실 구독 경제 락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하면 보통 쭉 가는 확률이 높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장기 6개월 이상 쓰는 경우는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할 때 이제 저 사람 락인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의 맞춤형 제품을 어떻게 줄 건지 서비스 줄 건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평생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독이란 게 단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 순간순간 만약에 저와 우리 대표님은 이제 구독 관계를 하면 제가 죽거나 아니면 해지하지 않는 한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질 그렇죠. 때까지. 인간관계도 그렇죠. 평생 가려면 얼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인생 고독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은 구독해야 된다. 서로 주변 사람을 많이 신경 써서 왜냐 그만큼 소비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인생이 고독하지 않고 인생 구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품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은 소비자와 이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 이거는 뜨내기 장사가 아니라 단골 장사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예전에 제 회사 앞에 제가 딱 들어가면 알바생이 시키지도 않는데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 도움으로 먹거든요. 얼음 가득 도움 그리드 이렇게 말해 놓으셨. 계산 이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맨날 좋죠. 가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 맨날 거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실제 구독한 건 아니지만 멤버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을 만들려면 이 정도 소비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결국은 장기적인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구독이라는 것은 우리는 뜨내기 장사 안 합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신뢰를 함께 하는 것이 구독 경제의 본질이다. 까지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제 구독의 시대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온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의 구독경제 전략연구센터 전호겸 연구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